사장님, 성수기 끝나면 손님 없습니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게 제 인생의 가장 비싼 실수였습니다. 퇴직금과 전세보증금까지 끌어모아 산 숲, 그리고 캠핑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제조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김모 씨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길더군요. 아내는 여전히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저 혼자만 매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는 고작 8시. 하루가 시작됐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골프도 쳐보고 동창 모임도 가보고 등산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니 늘 혼자였고 돌아오는 길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녔습니다. 숲속에서 맡는 나무 냄새, 모닥불 위에 올린 주전자에서 끓는 커피 향, 밤하늘 가득한 별빛과 장작 타는 소리.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취미로 끝낼 게 아니라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유튜브를 켜니 캠핑장 창업으로 월 매출 3천 같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차박 성지, 글램핑 인기, 가족 단위 손님 폭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곧장 아내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계곡이랑 산세 보세요. 여기는 곧 핫플레이스 될 겁니다.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 계곡을 낀 임야 1200평을 6억에 매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야를 평탄화하고 전기와 수도를 끌어오고 배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샤워동과 화장실, 데크 20면을 깔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니 놀이터도 만들었습니다. 포토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총 투자 금액 8억 2천만 원. 제 퇴직금과 집 보증금 일부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캠핑장은 정말 예뻤습니다. 초록빛 숲에 나무 데크가 반짝이고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감싸며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열자마자 첫날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 몇 장 올렸을 뿐인데 DM이 폭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벽은 허가였습니다. 임야를 야영장으로 바꾸려면 형질 변경과 위생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상은 2달, 실제는 7달. 그동안 아무 수익도 없이 대출 이자만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두 번째 벽은 계곡이었습니다. 데크를 계곡 가까이에 설치했더니 하천 점용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설계를 다시 바꾸고 데크 5개를 철거하는데 추가로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벽은 손님 문제였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은 아이들이 뛰놀고 젊은 커플은 조용히 별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밤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 싸움이 붙는 걸 중재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라 야간 경비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가혹했습니다. 성수기 첫 달은 가득 찼지만 비 오는 주말이 3번만 겹치자 예약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야영장은 그냥 텅 비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태풍이 왔습니다. 밤새 계곡물이 불어나 데크 6면이 잠겼습니다. 샤워동 배수 펌프가 고장나고 전기는 누전이 나서 한동을 닫아야 했습니다. 환불 요청 전화가 쏟아졌고 카드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까지 제가 물어야 했습니다. 매출은 1,8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이자, 알바 인건비, 전기와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 각종 소모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매달 마이너스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계산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캠핑장을 산 게 아니라 노동과 위험을 산 거야. 겨울은 더 잔인했습니다. 평일 매출 영원히 일주일에 서너 번. 눈은 예뻤지만 제겐 제설 작업 6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눈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결국 1년을 채우고 권리 양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커녕 시설비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총 손실 3억 6천만 원. 마지막 날, 빈 사이트를 한 바퀴 돌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로망이 아니라 비즈니스였어.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꾼 건 자연이지 민원과 야간 근무가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창고에서 아웃도어 장비 렌털과 리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제품을 고르고 고객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서비스에 반영합니다. 월 매출 250만 원, 순이익 120만 원. 크진 않지만 주중에도 꾸준히 들어오고 무엇보다 삶이 다시 안정됐습니다. 아내는 포장과 CS를 맡고 저는 매입과 콘텐츠를 담당합니다. 이제 불멍 대신 납품서와 드라이버로 하루를 보냅니다. 숲은 낭만을 주지만 사업은 숫자와 리스크로 답합니다. 큰 돈으로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검증하고 천천히 키우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지킨 건 사람입니다. 함께 버텨준 아내, 그리고 다시 일으킨 제 삶.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단단한 노후의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